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생명체가 있고 삶의 방식도 제각기 다르기에 내 상식으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이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넘기곤 합니다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 녀석. 어린 시절 운동회에서 친구와 한쪽 발이 묶인 채로 달려야만 했던 2인 삼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 녀석. 아니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엉덩이를 붙이고 날아다니는 이 괴상하고 특이한 생명체. 하지만 이름만큼은 세상 로맨틱한 러브버그의 정체. 오늘 과장창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독실 레이디 제인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거로 장난기의 창피해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하지마. 요즘 정말 핫한 곤충입니다. 사실 좀 지났죠? 네네네네. 네. 조금 과거에 핫했던. 네, 오래 살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없어지는 이 러브버그. 도대체 이 곤충의 정체가 뭐냐? 나 작년에 처음 봤다. 그쵸. 없어졌는데 우리의 타락이 하늘을 진노하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벌레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집트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름도 예쁜 이 러브버그를 진짜 낱낱이 파헤쳐본 분이 있습니다. 모든 벌레, 세상 모든 벌레는 다 내가 먹어봤다. 다 좋아한다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죠. 이 곤충하면 이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갈로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갈로아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또 카메라 보고 우리 네. 유튜브 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갈로아라는 필명으로 과학 만화 그리는 갈로아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팟캐스트 나온 게 과장창 시즌 1이에요. 그 팟캐스트라는 걸 처음 해본 게. 그래서 이제 또 돌고 돌다 또 다시 오게 되는 근데 너무 그동안 신기합니다. 또 워낙에 활동 활발하게 또 하시고 또 그러니까요. 유명인이 돼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새 또 새로운 종도 좀 발견하셨고. 네네. 새로운 그쵸. 것도 네, 보고 새로운 만화도 새로운 만화도 그리고 베스트셀러도 있고. 오르고. 곤충 하면은 우리 갈로아님이 맞아요. 그냥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뭐 그동안 궁금했던 거 한번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러브버그 얘기로 저희가 오프닝을 했는데 네. 이 북한산 정상에 있는 그 바위 에 막 다닥다닥 막 그 러브버그가 막 이제 마치 검은 바위인 것처럼 그쵸. 엄청 네. 많이 붙어 있는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해서 이제 기사도 나고 막 그쵸. 했었잖아요. 심지어 글자에 애들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글자가 검해졌어요. 그거 찍은 분이 그 뭐라고 하죠? 양봉할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거. 네네네. 그게 없었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 되게 너무 무섭잖아. 아무리 익충이라고 해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이제 제가 막 벌레 같은 거 곤충 같은 거 보고 막 기겁을 하면은 이제 옆에서 저 곤충은 네가 더 무서울 거다 이제 항상 그러지만 네. 왜 이렇게 그 무서운지 모르겠어. 그거 사실인가요? 곤충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합니까? 그건 모르죠. 왜냐면 곤충이 어떻게 막는지 모르고 곤충이 이걸 어떻게 느끼냐에는 연구는 해요. 그 머리 까가지고 뇌에다 꽂아가지고 자극을 주면은 어떤 방향이 일지. 심지어 그 이그노벨상 받은 것 중에 스타워즈 보여주면서 어떻게 반응하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머. 그래서 근데 곤충들이 이게 그냥 뭐가 안 보이다가 뭔가 확 다가온다, 뭔가 확 커진다 이런 건 되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쵸. 경륜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더 놀라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놀라죠. 놀라면 바로 그 반사적으로 팍 점프하고 뛰거나 도망가는 행동을 하는데 서로 보고 서로 놀래는 서로 보고 거야. 깜짝 놀라죠. 사람이랑 곤충이랑 서로 그러네. 화들짝. 화들짝 그러면서. 갈로아님도 그 정도면 조금 꺼려지십니까? 아니면 러브버그요? 네. 러브버그 전혀. 너무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저는 그 무리 짓는 곤충을 되게 좋아해서 저번에 왔을 때도 메뚜기 얘기를 했었는데 메뚜기도 무리 짓는 걸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농업적이나 세계적으로 재앙이긴 하지만 메뚜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러브버그도 무리 짓는 거 보고 너무 좋은 걸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어머 너무 징그러워 막 이러는데 지금 갈로님 혼자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 너무 그쵸. 귀여운 걸, 너무 귀여운 걸, 너무 좋은 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한 비주얼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항상 그러니까 서울에서 곤충을 봐야자 뭐 얼마 보겠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몇 종 뭐 이런 거 있는데 새로운 곤충이 심지어 검정 빨강이에요. 이게 색깔도 있어요. 색깔도 너무 이게 나나. 그게 만약 그냥 검했어 봐요. 그냥 걔가 약간 징그러운 곱등이 색이었어 봐요. 그러면 아니면 지렁이 색이었어 봐요. 더 싫죠, 그렇죠? 근데 검정 빨강이에요. 이게 약간 신선했다. 좋았다 오히려. 우리까지 사랑스럽다. 지었다. 그쵸. 아름다웠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또 혹시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러브버그 정체가 대체 뭐고 이름은 왜 러브버그인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 러브버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약간 좀 쑥스러운 게 이게 보통 그 있잖아요. 무슨
아는 게 없으면 자신감이 늘어나다가 네. 아는 게 많을수록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진다. 네. 러브버그를 이제 찾고 연구하고 뭐 이름 붙이고 뭐 다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저희 연구실이에요. 네. 저희 연구실에 그래요? 저는 안 하고 네. 저는 메뚜기를 연구하는데 그 파리 연구하는 친구들끼리 연구를 해서 논문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모니터링을 해요. 물론 네. 같이 다니면서 잡고 사진 찍고 막 조사하고 사육하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 연구가 아니라서 근데 너무 가까운 사람이 연구니까 제가 아는 척하는 게 되게 같은 팀이잖아요. 어쨌든. 민망한 네네 거군요. 되게 부끄러운데 이제 말하자면 일단 러브버그가 그 처음에는 그 원래 이게 미국에서 원래 유명한 곤충이에요. 플로리다 따라서 멕시코만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네네. 거기에 사는 그 플레시아 니얼티카라는 미국의 그 똑같이 생긴 파리가 있어요. 걔네가 맨날 털파리? 네. 걔네가 맨날 그렇게 짝짓기를 하니까 러브버그라 불렀는데 이게 갑자기 한국에서 나온 거죠. 한국에서도 이 미국 곤충이 왜 나오지? 갑툭튀 약간 해가지고 이런 느낌. 저희도 사람들이 니얼티카인가? 물론 일단 이건 여태까지 한국에 없는 종이다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이게 그 플로리다 미국종이 아니라 저 중국, 대만 뭐 아니면 일본 이런 데 사는 그 플레시아 롱기포셉스라는 종이고 중국에서 왔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쵸 중국 그러니까 보통 오면 대륙에서 오죠. 네, 네. 그렇긴 하겠죠. 그쵸 네네. 대륙에 더 개체 수도 많고 그다음에 배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과 다 모이는데 아직 확정은 못했어요. 확정은 못했고 확실히는 뭐 모르지만 문화가 중국에서 네네. 한국을 거쳐서 근데 수많은 해충이 일본으로 보통 갑니다. 중국에서 옵니다. 그렇죠. 수많은 해충이 중국에 워낙 함을 많이 갔다 오기 때문에 얘도 인천항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서울까지 퍼온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진 것 같고 해서 이름을 이제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한국어로 한 거죠. 그렇죠. 한국어로 그렇게 붙여졌어요. 왜냐면 우단 털파리. 그렇죠. 네. 얘네가 그 보면은 되게 두껍잖아요. 보면 약간 이런 파리라고 하는데 파리 하면 그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되게 두꺼워진 모기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네들이 이제 되게 원시적인 파리의 특징인데 모기도 되게 원시적이고 털파리도 원시적에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얘네가 그 우단털파리라는 플래시아나 속이고 이제 분위기 붉으니까 그런 이름을 갖게 됐죠. 네. 아니 근데 도대체 네. 왜 엉덩이를 붙이고 날아다니는 건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강아지들이 네네. 요즘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있는 그 있었어요 많이. 강아지들. 수컷 암컷들. 짝짓기. 짝짓기 끝난 거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엉덩이가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게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없어졌네. 지금은 동네에 개들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네요. 그 똥개들이 붙이고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막 돌 던져가고 떼려고도 하고 뭔지도 모르면서. 괜히 저는 괜히. 그러진 않았습니다.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돌 던졌다 뭘 할지 모르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또 이제 좀 아. 공부를 해보니 짝짓기를 할 때는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가 음. 끝나고 나면 이제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거지. 수컷 입장에서는. 그런 건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 짝짓기 자세고 특히 이 얘네 이름 롱기포셉스라는 이름이 그 생식기가 길다는 뜻이에요. 아. 얘네가 생식기 집게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멋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 롱기포셉스 롱까지는 알겠는데. 네네네. 롱기포셉스 약간 느낌도 나고. 그 포셉이 그 집게거든요. 그래서 핀셋을 우리 핀셋이라 하면 영어로는 포셉이라고 네네. 하는 것처럼 긴 집게. 근데 뜻이에요. 그게 생식기는 아니네. 생식기 모양이 그냥 긴 집게처럼 집게네. 생긴 건가요? 그렇죠, 네네. 아. 집게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생식기 겉에 있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기다란 집게를 잡고 거기서 짝짓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쵸. 보면은 그냥 보통 곤충도 짝짓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까지 붙어 있지는 않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일단 끝나면 이제 떠나가야죠. 네네. 그치. 근데 이거에 얘네가 붙어 있는 거에 대한 얘에 대한 연구는 없어서 확실히 이 지금 러브버그가 우리나라 붉은 두구단털파리가 이래서 붙어 있더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곤충에서 이런 건 너무 많이 발견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설명되는 건 있어요. 어떻게 플로리다 하면 쪽의 걸로. 플로리다 말고도 수많은 곤충들이 네. 그렇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유는 짝짓기 하고서 그냥 암컷이 네. 그 다른 수컷과 짝짓기 못하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독점욕? 네, 독점. 막고 있는 거구나. 질투. 그 뭐지 그 메뚜기도 짝짓기 하면요 짝짓기 다 끝나고 그냥 수컷이 붙어 있어요. 다른 암컷이 못 들어오게. 그럼 잠자리. 암컷 입장에선 조금 걸리적거리고 걸리적거리지. 귀찮네요. 그렇죠. 걸적거리죠. 자꾸 달려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처럼. 이제 좀가 이러는데 이제 계속 붙어서. 원래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애 키우는 거죠. 얘를 붙어 있는 채로 날아다니거든요. 네네. 잘 보면 암컷이 날개질하고 있고요. 수컷은 그냥 붙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가 날개짓을 하지도 않아. 네네네. 그리고 아니. 심지어 죽어 있어요. 굳은 채로 죽어 있어요. 죽기도 해요. 죽기도 해요. 그냥 그 상태로. 어머.
왜냐면 짝짓기 할 거 다 했죠. 그러면 떨어져야지. 근데 떨어지면 다른 수컷이랑 짝짓기 할 수 그 있잖아요. 본능이야. 와. 마지막까지도 쫙 붙어 있는 거죠.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한데 맞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는 마지막까지도 자녀를 이렇게 안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수컷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보호라기보다는 독점욕. 독점욕. 진짜 그 그게 뭐 야망. 유전자 드리븐이라고 한다면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싶기도 하고 어. 보면요 암컷보다 수컷이 작고 수컷은 또 그러더라고요. 눈이 크고 귀여워요. 맞아요. 오. 왜냐하면 암컷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눈이 좋아야지. 잘 네. 찾기 위해서. 네, 암컷을 잘 찾기 위해서 얘들은 수컷이 크고요. 러브버그는 그런 식인데 그래도 다른 곤충 같은 경우 보면은 막 그 뭐 메뚜기 같은 경우는 그 암컷이 그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암컷이 그냥 딱 끊어버리다든가 아니면 떨어져. 잠깐 끊어진다는데 끊는 게 이제 빼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끊는 건가요? 틀어서 끊어요. 그 끊어지네요. 네, 그게 돼요. 그렇게 아. 한 식이 있고 그래, 왜냐면 커팅을 해야 돼. 차라리 내가 암컷이 봤을 때. 선택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 소금쟁이 같은 경우는 네. 그 꽁무니 이렇게 덮개 있어요. 아예. 네. 그래서 덮개를 덮었다 덮었다 열었다 하면서 자기 나름 아. 뭐 짝짓기 할 거면 열고 안 할 거면 닫고 이런 오픈 식으로 클로즈 이렇게. 그렇지 어. 준비됐다. 있습니다. 아니다. 근데 이제 플레시아 같은 경우는 뭐 얘네가 뭐 수명이 되게 짧거든요. 네. 얘네 한 일주일 바짝하게 없어졌잖아요. 어. 그냥 수명이 한 4일에서 5일 뭐 성체가. 네, 네. 성체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애들은 그냥 태어났다 하면 그냥 급한 거예요. 그냥 어. 무조건 짝짓기 하고 끝내야 그치, 되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일주일 없네요. 안에 막 네, 다 네, 네. 끝내야 돼 지금. 이걸 위해서 지금 유충 상태로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몇 달 있었는데 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어.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좀 간절한 몸부림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죽어서까지 매달려 다닌다는 게 너무 징글맞다. 근데 다른 곤충 가끔 보면 풍뎅이 이런 것들도 보면은 네. 짝짓기 하다가 그냥 수컷이 이렇게 뻗치째로 죽어 있고 네. 그런 게 정말 많이 보입니다. 왜 근데 그 수컷이 왜 그 뭐 교미 뭐 짝짓기 후에 네. 왜 죽는 거예요? 할 걸 다 했으니까. 아 정말 자기 그냥 내가 세상에 나온 모든 그 네, 네, 본분을 네. 다 했다. 네, 네. 난 죽어도 이제 그게 여한이 그게 없다. 그게 돼 있다고 그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끔 어떤 수컷들은 어떤 전략을 하냐면 수컷이 그냥 얘네 같은 경우 지금 한 암컷에 다 집중하는데 어떤 수컷들은 이제 그 여러 암컷. 암컷과 예. 짧게 하려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근데 단타를. 네, 단타를 치는 애도 어. 있죠. 근데 물론 그건 암컷한테 좋진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암컷은 그래서 수컷이 이 짝짓기만 집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세요. 예를 들면은 뭐 귀뚜라미, 여치 같은 애들은 이제 날개 비벼서 울려서 하는데 짝짓기하면서 그 날개를 뜯어버린다든가. 어머. 딴 데 못 가게. 네, 다시는 다른 암컷을 만날 수 없게 뭐 그렇게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무서워. 약간 자르는 거랑 비슷하네요. 어. 근데 심지어 그 날개를 먹어요. 어머. 왜냐하면 영양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도 아. 풍족하게 낳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겸사겸사. 네, 겸사. 잠깐 이것도 암컷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암컷. 생각해보니까 암컷이 지금 수컷 생식기도 잘라 날개도 뜯어 아니, 얼굴도 너무 무서워, 먹어 갑자기. 사마귀는 얼굴도 그 머리를 하나 먹잖아요. 먹고. 머리도 그렇죠. 먹어버리고. 와 그럼 엄청 편하지 않아서 잠자리도 다행이네. 근데 듣기로는 뭐 장난 아니라던데. 네, 잠자리도 그렇죠. 걔네들 이름부터 잠자리야? 잠자리. 당신 일상생활 가능한 거야? 음란마귀가 아주 단단히 씌었구만. 그렇죠. 잠자리 같은 경우는 그 짝짓기 안 하면 계속 수컷이 따라다니면서 암컷이 다른 수컷과 짝짓기 안 하나 계속 감시하면서 다른 수컷이 오면 쫓아내고 그리고 저 실잠자리 같은 경우는 생식기가 숟가락 모양이어가지고 숟가락? 다른 짝짓기 하는데 암컷이 이미 다른 수컷이랑 짝짓기를 했다 하면은 네. 그 생식기로 그 다른 수컷 정자를 파내가지고 와. 합니다. 근데 이게 봐봐요. 이거 너무 너무- 신기한 게 지혜롭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진화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궁금한 게 그래서 네. 말한 게 알려주세요. 그막 생식기 찢어진다 했잖아요. 나간다 네. 했잖아요. 그래서 집게벌레는 생식기가 2개예요. 그럴 줄 두 알고 개여가지고 이럴 줄 알고 하나 찢어 발겨도 난 하나가 남았어. 암컷이 비틀고 하나 찢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암컷이 그냥 비틀어서 끊어버리면 찢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스페어가 이쪽을 쓰는 있어. 거예요. 스페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게벌레는 생식기 2개 갖고 있어요. 아 네. 그게 집게 모양인 거예요? 아니요, 그 안에 있어요. 아, 집게가 집게 따로 안에 있고. 또 따로 있어요. 있는 거 네네. 두 개. 창과 방패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하나를 식으로 찢는다 계속 한들 대응을 하죠. 네. 저에겐 신에게는 하나의 생식기가 남았습니다. 제 유전자를 퍼뜨리겠습니다. 그렇지. 네. 또 근데 굉장하게 이런 말하는 거지. 질문은 제가 이제 갈로아님 아니면 못하는 질문. 음. 아니 얘네들이 본능인 건 알겠는데 네. 본인이 고르잖아요. 암컷이 음. 뭘 보고 뭘 고르냐 첫 번째 궁금한 거예요. 수컷이 뭐 내가 볼 때 다 똑같은 벌레들인데 두 번째는 겸눈이잖아요. 그럼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확 튀어나오면 놀라긴 할 건데 또 사마귀나 그런 애들 보면 기가 막히게 자기가 잡아먹을 것도 알고 추적하고 만만하면 덤비고 그 천적은 또 도망가거든요.
아니 겹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치 그쵸. 어떻게 알아요, 걔네? 그 뇌에 어디 써 있어요, 그게? 그게 걔네들은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는 건 되게 드물고 그 주로 페로몬을 많이 쓰죠. 아 모든 게 해결됐네. 여러 가지 갑자기. 근데 페로몬 말고 다른 신호는 많은데 네. 일단은 플래시아 지금 러브버거 같은 경우는 얘네가 어떻게 암컷이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연구된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딱히 수컷만의 어떤 특이한 게 안 보이잖아요. 네.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준 강제로 짝짓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컷이 그냥 이 집게 하나 믿고 그냥 암컷을 이렇게 그냥 짝짓기 가서 하는 그냥 건데 탁 걸어버리는. 탁 걸어버리는 어. 식으로 짝짓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근데 암컷들도 사실은 지금 짝짓기를 할 시기인 건 맞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곤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컷이랑 암컷이 서로 선택하고 선택받으려고 많이 네. 노력을 하죠.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뭐 나비 같은 경우 되게 이쁜 지금 네. 수컷이 이쁘거든요. 네. 암컷은 못생겼어요. 진짜 비둘기 같아요. 약간 아, 네, 네. 비둘기는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비둘기 그래도. 같아요. 비둘기. 네, 약간 그 공작새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스코트는 공작새 같은데 암컷 나비는 못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시각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얘네들은 저 꽃 본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보거든요. 자외선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걔들도 우리가 보기엔 배추인 나비지만 걔들 눈엔 다른 색깔이 많습니다. 얼룩들도 그렇죠. 많고. 얼룩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각 말고도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렇죠. 그 배짱이나 멸치 메뚜기들 노래를 부르고 매미들 노래 부르면서 신호를 하고 크고 우렁차면 암컷이 아 얘네가 건강하구나 음. 어. 가는 거고 또 되게 화려한 장식물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쵸? 더듬이처럼 이렇게 막 근데 크게? 이게 왜 갖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네. 이걸 왜 좋아할까 싶으면 이게 이제 핸디캡이라고 이제 설명이 돼요. 성선택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떤 애는 눈이 막 이따구로 길어요. 그러면 날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디 막 걸리고 막 그쵸 그쵸. 새가 찝하다 이거 걸릴 수 있잖아요. 이거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왜 하냐? 아 이게 있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남을 정도로 그 괜찮다. 나는 그만큼 건강하고 난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영특하다. 신호 예전에 해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앱 중에 하나가 네. $100짜리 앱이에요. 사면 네. 뭐 있냐면 아무 쓸모없는 그냥 $100짜리 앱인 거야. 음. 그럼 이걸 사갖고 여기다 초기화면에서 하고 다니면 쓸데없는 나 $100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지. 이걸 그렇죠. 노리고 만든 앱도 노린 거죠.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설명이 되냐면 그 핸디캡 이론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는데 막 행동이 어떤 보상이 있고 해서 수학적 모델을 만드니까 어디까지 설명하냐면 막 그 고인돌 같은 거 네. 응. 왜 만들까? 그렇죠. 서로 이거 만들고 나면 다른 애들이 와서 고인돌 뭐야? 웅장한 걸? 잘 만들었는 걸? 잘 만들었는 걸? 저런 깝치면 기술력이? 죽겠는 걸? 어. 그렇죠. 피라미드를 만들고 로마가 콜로세움 만들면 모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옆에 부족이 그쵸, 더 옆에 크네. 부족이 더 크네. 인간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죠. 얘네도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인간 남자들 허세 다 있습니다. 그 허세가 그렇게 설계 돼요. 그래서 외제차를 왜 타는가? 이런 걸 사도 나는 괜찮다 같은 이제 신호로 하는 것처럼 곤충도 그런 구조를 만들든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의 너무 재밌다. 매력을 확인하죠. 네네.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알려줘. 진짜 그러니까. 다 알려줘요. 아무거나 물어보면 돼요. 저는 일단 그게 궁금했어요. 아까 그 러브버거 얘기 저희가 하고 있었지만 네네. 러브버거가 왜 갑자기 서울에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냥 정말 눈 뜨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그렇죠. 어디서 갑자기 갑툭튀 진짜.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곤충이 이게 왜 갑자기 많이 나오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막 메뚜기가 왜 갑자기 아프리카에 많이 나왔나 그렇죠. 이러면은 뭐 그거는 얘네가 알을 낳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하다가 한 3, 5년치가 쌓이다가 비 오면 팡 터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쉽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그냥 환경 조건이 맞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러브버그 옛날에 작년에 은평구벌레라 불렸거든요. 맞아요. 그게 많았어요. 어. 근데 은평구에도 대벌레가 또 대량 발생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가 뭔가 곤충이 요람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인큐베이터인가 봐요. 은평구가 왜 대체 무슨 이유로 그 근처 약간 산도 낮은 있고 산도 낮은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그 물도 조건이 있고. 맞아서 터진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해도 좀 주목할 만한 건 얘네가 기존에 없던 곤충이잖아요. 그쵸? 일단 외래에서 온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외래 곤충이 곤충발 여러 동물들이 그 다른 나라로 가면은 포텐셜이 터집니다. 왜요? 원래 살던 곳에는 막 본 적이 없어. 포식자도 있고 어. 가격 경쟁하던 애들도 있고 그 생태계 균형이 맞춰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로 딱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경쟁자도 없고 포식자도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 포식자가 있어도 포식자가 안 먹어요. 두려워해서. 본 적이 몰라 없으니까. 처음 봤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한테 이거 얘 독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막 이거 어디 나라 음식이 하면 뭐지 하면서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포식자들도 꺼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곤충들이 다른 곳으로 유입되면은 팍 터져가지고 소위 포텐이 터진다. 포텐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소시민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거죠. 내가 오늘은 주인공. 내가 여기선 내가 잘 나갈지도 음. 하면서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러브버그도 약간 그런 사태 같고 또 비슷했던 게 2013년쯤인가 그 꽃냄이라고 옛날에 나 알아. 서울에 시뻘건 거. 맞아. 갑자기. 갑자기. 진짜 네. 너무 징그러.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만 않으면 진짜 이쁜 곤충이에요. 이게 많으니까 무서워. 많으니까 무서워. 맞아요. 많으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 나는. 검정 빨강에 날 투명하게 빨갛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아서 문제지. 이게 만약에 정말 뭐 강원도 산골 어디서만 나오는 그런 것도 하면 한 마리만 곤충이었겠죠. 있어요. 반딧불이도 막 이렇게 여기 가득 그쵸, 채워봐요. 채워봐요. 무서워요. 무서울 거예요. 음. 반딧불이도 보면 좀 징그럽게. 러브버그랑 비슷해요. 러브버그도 보면 빨간색에 검정색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경고색 신호예요. 물론 러브버그는 뭐 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보통 그런 애들이 그렇게 빨간색 검정색으로 신호를 하니까 반딧불이도 빨간색 검정색이거든요. 근데 반딧불에는 독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실제로 있으니까 포식자들이 안 먹는데 그거를 따라서 많이 곤충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뭐 음. 방아벌레도 하고 하늘소도 하고 메뚜기도 하고 너도 나도 검정색 빨간색. 검정 빨간 그 러브버그의 가슴 빨갛고 배 검정색이 그런 컬러가 되게 인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러브버그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검고색을 갖고 이제 네. 포식자한테 그냥 약간 허세를 하는 거죠. 날 먹지 말아라. 그러면 외래종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냥 적응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적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천적은 없는 상황이니까 팡 터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식물검역 같은 데서 이제 뭐 원래 부산항에서 인천항에서 어디서 유입된 곤충들에 대한 막 보고서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런 게 한국에 왔어? 이런 게 많아요. 막 엄청 큰 메뚜기랑 뭐 이런 게 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걔네가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적응 거예요. 못하고. 배와 함께 항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이제 짐에 네네. 실려서 같이 네네. 혹은 뭐 배에 붙어서 네, 뭐 이렇게 붙어서. 오는 건가요? 그렇죠. 배에 붙어서 오고요. 그 주로 이제 많이 오는 게 뭐 나방 이런 건데 왜냐하면 걔들은 알집을 이렇게 벽에 붙어놔요. 그러면 그게 와서 부화하는 건데 대부분의 곤충은 이제 죽고 또 재밌는 게 막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건 북극해로 가니까 여기 다 얼어 죽고 어떤 건 남쪽으로 오니까는 운이야 운. 여기서는 또 살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붙어 오는데 대부분은 죽죠. 그리고 실제로 뭐 배를 유입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태풍 바람 타고 원래는 날라옵니다. 근데 바람 타고 우리나라도 뭐 잠자리도 매년 동남아에서 날아오고 나방 나비들도 매년 태풍 오면 그 동남아 나비 날아다녀요. 그래서 태풍이 끝났다 하면은 남쪽 섬으로 가야 돼요. 남쪽 섬에 가서 그 동남아의 나무들들 이제 보는 게 약간 그건데 근데 이제 걔들 다 죽어요. 근데 요즘은 걔들이 정착을 하거든요. 가끔 네.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지구 온난화와 그렇죠. 함께. 그래서 외래곤충이 들어와도 이번엔 이제는 또 애들이 적응하면서 쫙 퍼지는 거죠. 심지어 러브버그도 되게 재밌는 게 얘네는 인천에서 서울로 왔잖아요. 네. 작년에 사실 딱 등장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저희도. 왜냐면 저도 그때 연구하고 뭐 수명이 짧아서 다 죽었다고. 다 죽고 얘네가 뭐 딸을 낳을까 뭐 그런데 엄청 많아진 거죠. 이번에 펌스틱 더 넓어졌거든요. 네. 그 내년에는 짝짓기를 뭐 그렇게 하니까 더 나올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 얘네가 이제 점점 한국이 뜨거워지잖아요. 점점 이 반도가 불타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온도가 아주 딱 좋아. 네, 이제. 얘는 원래 남중국, 대만, 오키나와 이런 데 사는 애들인데 점점 그래화되니까 이제 더 퍼질 가능성이 충분히 정착을 해버릴 건가요? 그럴 수 근데 이제는 꽃내미도 정착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죠. 줄었죠. 개체수가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제 천적도 생기고 천적들도 네. 이제 먹을만 할지도 알죠. 이제 먹으니 먹어보면 나쁘지 맛은 알거죠. 않던데? 그렇죠. 한 번 먹어보면 이제 다르죠. 좀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좀 위대함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네. 이렇게 많은 걸 내버려 둘 리가 없어. 누구라도 먹어 결국에. 신기해. 누구라도. 그래서 뭐 사실 황소개구리 또 처음에 왔을 때 되게 걱정이다 했었는데 어쨌든 개체수 조절은 되게 마련이고. 그럼 러브버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년 한국에서 여름마다 조금 볼 수는 있겠네요. 볼 수 어쨌든. 있겠죠. 네. 그리고 북한산에 이게 되게 강렬했고 물론 저희 연구실에서 그걸 잤어요. 네. 찍어왔어요. 장난 사진 아닌데. 찍고. 네. 근데 러브버그는 아니라 그냥 그 러브버그가 속한 털파리들이 다 가끔 시즌만 되면은 산에서 그렇게 많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봤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 등산 가는데 막 얜 검은 파리들이 막 옥상 엄청나게 군침이 돌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털파리들이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그 시기 네네. 일주일만 지나면 된다. 요즘은 저 그 플로리다의 그쪽에서 이제 그 곤충학자 쓴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외래종으로 처음 인식을 했는데 20년대 처음 넘어온 거예요. 네. 원래는 플로리다가 원산 있었던 데가 아니고 그 옆에였는데 네. 지금은 플로리다가 맞아요. 중심이 됐고 39년, 40년에 최고조를 찍었대요. 그때 얼마였냐면 플로리다 전체의 4분의 1을
그게 높은 거야. 4분의 1을. 너무 징그러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돈을 내요. 의회가 이거 어떻게 하냐, 방역 좀 해라. 이 정도면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되게 재밌게 그 글을 끝내거든요. 그 곤충학자 쓴 게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솔직히 여러분 더 이상 연구 안 합니다. 우리 연구해야 되는 해악을 끼치는 곤충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익충이야.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게 재밌어요. 잘만 보면 귀엽다는 거예요. 눈이 크고 귀엽다. 아니 어디가? 근데 커서 그렇다. 아니 많아서 그렇다. 네네,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귀엽대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랑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한 번씩 탁탁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계절을 알리는 꽃처럼 계절을 무슨 소리야? 귀엽다. 그러면서 아 되게 마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마무리하는데 이제 이 지역 사회 주민들 30년이 지나면서 이 개체수도 안정화가 되거든요. 네. 아마 기생충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정화되는 걸 본다고 하면서 이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연의 일부로.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이자. 맞는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우리 러브버그도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좀 뭐, 받아들여야 되는 뭐 시즌이다. 이충이라고 하니까 네, 또 맞아요. 걔네들이 뭐 물지도 않고 네. 얘네는 뭐 일주일 동안 뭐 먹지도 않아요 주로. 자기들끼리 짝짓기하기 짝짓기하네 바쁘고 바빠요. 그러다가 그냥 유충 때 죽어버리는데.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얘네들 유충은 그냥 썩은 거 먹는 분해자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음식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아요. 위생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충은 아니죠. 아니 근데 우리 갈로아님이 얼마 전에 또 그 러브버그 보려고 오키나와까지 갔다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인가요? 오키나와는 다른 친구가 가서 잡았고 네. 저는 또 다시 갔죠. 근데 그 러브버그는 보지 못했고요. 네. 이제 제가 필요한 여러 곤충들을 봤는데 요번에 그 메뚜기 학회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4년마다 메뚜기 학회가 있는 메뚜기 학회가 네, 있어요? 메뚜기 지금 신나는 거 열려요. 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진짜. 메뚜기 학회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열려요. 와우야. 네, 근데 그 서울대에서 돈 내고 간 겁니까? 그걸 받아야죠. 그럼 그게- 갈로아님처럼 이런 메뚜기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메뚜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거기도 뭐 개미 얘기하면 혼나나요? 모르겠어요. 배신자. 반동분자. 반동분자. 어디 개미를 갖다 대? 메뚜기 얘기하느라 정신없죠. 응. 개미 얘기할 리가 어딨어요. 근데 그건 있죠. 물론 개미집 안에 사는 메뚜기를 연구한다면 그건 그러면 인정하겠죠. 그렇죠. 인정. 근데 하여튼 그 메뚜기 학회. 메뚜기 학회가 멕시코에서 열릴 때 또 환승을 저 플로리다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둘 다 찍고 잡아야겠다. 또 연구하는 친구 드려야죠. 네, 연구하는 근데 친구. 그 시즌에 딱 가야 되잖아요. 9월. 야. 재밌는 게 또 플로리다에 있는 그 러브버그도 2번 터지고 2번 대량 발생을 1년에 하고 그다음에 오키나와도 그렇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만 나온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제 또 모르겠어요. 정착되면 또 모르겠어요. 맞아요. 가능할 것 같고. 생태계 편형 이루면은 남들은 플로리다 찍고 간다면 다 그 남국의 해변 생각할 텐데 러브버그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신나. 오리지널 러브. 이렇게 오리지널 좋아하고. 오리지널 러브잖아요. 네, 오리지널. 제가 왜 최애라고 하는지 알겠죠? 너무 예. 좋아요. 진짜 예, 너무 예. 좋아요.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진짜. 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각 과장창. 오늘은 진짜 곤충과 리얼 러브에 빠진 남자. 여러분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곤충을 사랑하는 갈로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 나눈 러브버그 외래종으로 분류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러브버그 말고도 외래종 곤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외래종을 뭐 직접 발견한 찾아낸 사례도 있나요? 네. 몇몇 개 있는데 네. 하나는 이게 귀뚜라미인데 귀뚜라미. 귀뚜라미인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막 80년도 막 이런 때 들어오던 거 같아요. 8, 90년대 들어왔다가 네. 알게 모르게 그냥 정착해가지고 네네.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던 발견을 못했을 뿐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찍었어요. 근데 찍었는데 그냥 우리나라 종인 줄 알았던 거예요. 호주 건데. 호주? 네, 호주 건데. 네. 그런 거 발견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흰개미부치라고 네. 스파이더맨처럼 손에서 실 뿜는 곤충 있어요. 오야. 흰 개미. 흰개미부치. 사실 이름 개미부치? 흰개미 쪽은 아니지만 사실 대벌레의 친구인데 네. 얘네는 손가락에서 제 손목에서 실크를 뿜어요. 어머. 신기해. 여러 곤충들이 사실 뭐 누에는 입에서 뿜고 네. 풀잠자는 꽁무에서 뿜고 다입 아닌 꽁무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스파이더맨처럼 진짜, 진짜 어머. 더 너무 대박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이게 뭐냐 실크를 뿜는 그 쭈쭈신 것 같은데. 이렇게 뿜어 이렇게 이러면서 뿜어 진짜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뿜어 이렇게 뿜면서 여러분 이거 터널을 유튜브 만들어요. 영상으로 보셔야 돼요. 조만간에 만화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뿜고. 뿜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뿜어서 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집을 만드는 왜 아. 동남아 곤충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대 곤충이 있는데 그거 발견한 게 있고 근데 최근에 그 가장 핫한 게 저 제주도에 지금 알라카노스 하나가 들어온 게 있어요. 알라카노. 그게 알라카노스? 그게 처음 발견이 그러니까 저랑
다른 거 곤충 좋아하는 친구랑 갔다가 그 친구가 이제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가서 잡아온 게 있어요. 어머.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저 발견하고 와 이거 너무 이거 어떻게 한국에 이런 게 있지? 해서 하다가 논문이 나왔죠. 논문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게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걸 잡겠다고. 수십 마리 잡아오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저러면 외래종이 멸종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반출했다가 또 이게 만약 그걸 제주도에 지금 들어온 건데 뭐 서울로 들고 갔는데 그게 막 탈출하거나 이러면 이제 거기 정착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락하늘소 종류들은 생나무를 파먹어요. 그 해충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 원래 곤충들은 다 장내 미생물을 갖고 있어서 막 공생에서 썩은 걸 먹고 이러는데 네. 얘네는 장내 미생물이 원래 같이 있다가 장내 미생물이 식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흡수해버리 유전자를 흡수했어요. 어머. 아예? 장내 미생물을 버리고. 네. 대박이네요. 그런 게 흰개미는 가끔 아예 있어요. 따로 흰개미도 흰개미도 사실 장내 가능하죠. 미생물을 다 갖고 공생하면서 먹는데 그 하늘소나 뭐 바구미 이런 애들은 그 효소를 아예 뺏은 다음에 장내 어머. 미생물 없이도 그냥 생나무를 갉아먹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네는 생나무 다 먹으면서 나무 죽이거든요. 어머. 대단하지만 그럼 흰개미보다 더 무섭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흰개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먹는 거고 그렇기 음. 때문에 약간 문화재를 먹는 그런 피해가 있긴 하지만은 얘는 생나무까지 다 고사시키는구나.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안락하늘 수도도 이게 중국에 들어온 게 있고 또 중국에서 들어온 또 다른 게 있어요. 유리안락이라고 또 있고 또 얘네들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쓰러진대요. 진짜. 생나무 다 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안락하면서 안락사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인간 입장에서는 재밌었다. 해충이잖아. 뭘 좋아하고 있어 둘이. 네, 정말. 인간 입장에서는 예, 해충이고 예. 아니, 나무 심지어 나무 입장에서도 해충이네요. 나무를 그쵸, 죽이는 나무. 거. 그러니까 해충이죠, 예쁘게 생겼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외래종이 가면은 말썽이죠. 네. 아. 그리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이거 살인개미 맞아. 발견됐더라고요. 붉은 불개미. 붉은 살인개미라고 또 일명. 그것도 갈로님 시선에 일단은 사랑스럽죠. 그쵸. 그게 남미개미예요. 그래서 남미개미고 남미 가서 봤어요 또. 거기 가서. 남미를 오리지널, 그거를 오리지널. 보려고 갔나요? 그러니까 남미 다양한 곤충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걔네들이 소시민처럼 아기자기 살고 있는 거예요. 소시민처럼. 그러니까 아기자기? 지금은 깡패인데 그치. 여기선 깡패인데 살고 있는 여기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쵸, 거기서는 그쵸. 소시민처럼 사는데 살인개미야. 그죠. 이게 살인개미라고 불리는 게 불개미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솔레노시스라는 종이고 그 개미들이 일단 벌에서 진화했어요. 벌에서 네. 진화했기 때문에 침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사람을 싸요. 되게 조금해요. 되게 한 2-3mm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우리 뭐 그러면- 개미 뭐 물렸다 뭐 이런 이런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알러지가 있으면은 벌에 쇼크- 쏘이는 것처럼. 네. 아나필라시스가 아나필라시스가 오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죽어요. 하지만 나는 아니다. 죽기까지 한다고요? 죽는 사례가 가끔 나올 뿐인데 정말 좀 적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름이 살인개미라고 이제 별명이 붙은 건가요? 그쵸. 아. 근데 그러면 그거 억울하네. 왜냐면 더 무시무시한 말벌 있잖아요. 장수말벌 있잖아요. 지금 장수말벌이 지금 미국에 들어갔어요. 어? 장수말벌이 우리의 장수말벌이 싸잡아 먹고 있다면서요? 그쵸. 이게 왠지 기분 좋지. 원래 동남아 이런데 등거운 말벌이나 외래종이 유럽이랑 아시아 쫙 퍼지면서 네. 다 잠룡했는데 한국에서는 전파가 느려요. 왜요? 장수말벌이 있어서. 왜 장수라고? 세계적으로- 장수말벌이 세계적으로 큰 장수말벌이 있어서 있었는데 장수라고 장수. 네, 얘네가 지금 미국으로 간 거예요. 네. 얘네가 처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 킬러 와스프, 아, 멀더 와스프. 그다음에 뭐 진짜 근데 머더지. 처음에 중국에서 온 줄 알고 만다린 킬러 어허, 와스프 막 이건 이랬거든요. 아니야. 근데 한국 거였어요. 알고 보니 왜 좋지?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 나는 왜 뿌듯하지? 이것이 어때요? K 말벌인 거죠. 오케이 말고 아니, 그쵸, 기왕에 네. 갈 거면 가서 두드리고 맞지 말고 그쵸. 네가 이겨라. 때려라. 가물치. 한국의 가물치가 또 미국에서 그쵸, 그렇게 가물치, 인기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자기들끼리 그거 하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한테 만약에 진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장수말벌은 우리는 막 솔레노시스 보고 살인개미 이러지만은 별거 아닌데 이제 저 진짜 장수말벌은 무서운 이제 머더 머더. 와스프 이렇게 부르고 있다. 머더가 됐으니까. 네, 머더. 머더. 살인자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아약탈라시스를 일으킬 수 있어서라고 한다면 땅콩도 그렇죠. 킬러 땅콩도. 땅콩입니다. 네. 그거는 이 부분은 그리고 그런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인지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준비해야 되고 주사를. 근데 또 우리가 아까 뭐 살인개미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개미를 뭐 그렇게 작다고 또 우습게만 볼 것이 아닌 게 호주 그 크리스마스 섬의 명물이라 불리는 붉은 땅개를 멸종시킨 전례도 있다고요? 개미가 땅개를요. 오?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뭐 넘어갈까요? 노랑 미친 이름도 이쁜 노랑 미친 개미인데. 노랑 미친 개미가 그랬어요. 음. 지금 노랑 미친 개미는 해외 가면 많이 봤어요.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왜 노랑 이름이 미친 이름이 개미예요? 너무 왜- 귀여워. 노랑 미친 왜 개미. 미친 거 노랑 좋아하시는군요. 미친 듯이 너무 빨라요. 얘가 되게 얇고 가느다랗고 노란데 음. 정신없이 이거 뭐지 알고 가네. 얇고 가느다랗고 노란데 정신없이 돌아요. 정신없이. 얼마나 그래서- 빠른 거예요? 속도가. 아, 개미들 그러니까 사실 개미들 그 정도 빠른데 음. 그냥 좀 빠르다고 그렇게 붙여졌어요. 딱 봤을 때 오, 미친 거 빠르다. 같아. 빨라요. 왜냐면 다리가 길거든요. 근데 노래요? 네? 네, 노랗고 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미들도 다리 짧으면 성감성 가게 되는데 다리가 길다 보니까는 속도가 더 빨리 빨라 더 보이는. 살짝 빠르죠. 어. 그래서 노랑 미친 개미라 불리는데 얘네가 좀 재밌었던 게 오키나와를 갔는데 오키나와에 그 국립공원 숲이 들어가도 걔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노랑 미친 개미가. 네, 얘네가 유입돼가지고 거기 싹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도 좀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얘도 좀 위험하겠구나. 아. 개미들이 네, 유입되면 좀 무시무시하고. 개미들은 전쟁도 하죠 자기네끼리. 네, 전쟁도 하고. 그 이게 앤트맨에 나오는 개미가 이 노랑 미친 개미라고. 앤트맨으로 나옵니다. 네. 얘네가 그 붉은 땅길을 멸종시켰다는 거예요? 야, 앤트맨 되게 감동적인 게 보면은 개미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잘 다뤘어요. 아니 그 CG로 생긴 게 보여주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묘사를 너무 묘사를 잘했어요. 저거 덧개미다. 야 저거 그거다. 야, 그렇게 알아본 사람 갈로아님밖에 없을걸요. 그래도 너무 좋아. 그래서 개미 연관 친구가 앤트맨 3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봐야 돼. 왜냐면 그 아타 입군 개미 병정이 메카닉을 달고 레이저를 포를 쏜다고. 무슨 봐야 된다. 소리죠? 아, 지금 앤트맨을 봐야 돼. 앤트맨을 봐야 돼. 앤트맨을 봐야 돼. 예. 근데 그게 어쨌든 고증 잘 돼 있고 네. 되게 허술하게 안 했다. 네, 음. 막 유명한 개미 그 말하면 되게 마이너하고 이쁜 개미 잘 골라와서 그 3D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했습니다. 아유, 제가 제가 들은 꼭 보도록 거는 하겠습니다. 그 이 노란 미친 개미가 네. 아프리카 원산지인데 호주 크리스마스 섬에 들어가서 붉은 땅 2천만 마리 멸종시켰다,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조그마한 개미가. 개미가 이제 화나면 무서운 것 같아요. 음. 캥거루, 주머니기 이런 포유류까지 공격을 하고 그래서 호주주는 항상 이래. 음. 전쟁을 굉장히 쉽게 선포하고 개미와의 전쟁. 개미와의 전쟁을 딴 나라 선포하고 전쟁. 노란 맞아, 개미 맞아. 우리가 생물과. 박멸하겠다. 그렇죠. 응.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라즈베리 미친 개미가 문제가 어머. 되기도 해서 색깔만 다른가 봐. 이게 무슨 일인 것 같아요. 살충제 면역이 있으면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뭐- 우리 집에 오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방제도 어렵고 심지어 전자제품 막 갉아먹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고 막 전화하고 있으면 귀가 간지러서 보면 여기 붙어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미친 개미죠. 어머 진짜 미친 개미네. 근데 재밌는 게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 개미 중에 왕침개미라고 네. 왕침개미. 이름부터 딱 알죠. 침이 크고 크다. 어. 크고 침이 있어요. 왕침개미가 좋아 또 좋아. 왠지 미국 입도 동부에 뿌듯해. 유입돼가지고 어디? 미국 동부에 유입돼가지고 미국 동부에 또 K 개미가 K 개미. 또 간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동아시아 건데 어디 나라에서 왔는지 몰라요. 뭐 네. 중국이든 한국이든 모르는데 또 가가지고 이제 애들이 쏘여가지고 오고 막 아프고 막 이러니까 왕침이니까 또 아프겠죠. 아프죠. 아, 사람이 쏘여요. 사람이 쏘여요. 아이고. 끔 뭐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아야 요 아야, 정도? 아 아. 벌에 쏘였어. 뭐지? 개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미인데 아. 그런 게 또 와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렇지. 아 이거는 배스를 그럼 줬더니 가물치를 주고. 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외래종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미래 사회에서 어쨌든 올 수밖에 없다. 네. 어쨌든 이걸 막을 수는 없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뭐 방역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럼 자연스러운 어떤 일종의 진화 과정으로 봐야 되는지 이제 곤충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게 그러게요. 유례없는 일이잖아요. 무슨 대륙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사람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그렇죠. 타고 네. 가잖아요. 심지어 러브버그는 최근에 지하철 안에서도 발견됐거든요. 어.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하겠네. 지하철 타고 춘천까지 가고 이동하네.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온양 이제 온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그 생물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동 능력이 있고 얘네가 어떻게 어디까지 가서 멸종하고 뭐 분화되고 이런 것들 다 모델이 있었는데 깨지는 거야 인간 때문에. 깨져요. 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그때 곱등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곱등이도 좋아한다고요? 원래 곱등이는 날개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애가 막 음침한 데 사니까 어디 안 가요. 어디 안 갈- 가요? 집 안에 집 구석에만 있잖아요. 나 진짜 저희 집에서 곱등이가 한 번씩 나와요. 네. 진짜 다른 벌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걔만 한 번씩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제가 점프하면 그래서 그냥 막 그 50m. 세스코를 한번 불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을 한번 예상되는 부분에 한번 쫙 뿌렸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애기 곱등이가 어디서 또 튀어나온 거야 한 마리가.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집에 어디 안 가고 집에 있다고요? 지금까지 웃다가 되게 심각하게 퇴색까지 하니까 갑자기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하셨어. 아니 어디 안 간대잖아. 잘 안 가요 애들이. 근데 점프는 하잖아요. 점프도 하고. 점프해서 와, 이제 나 참- 얼굴에 딱 묻을 수도 있고. 그쵸. 갈런이 오실래요? 진짜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애기부터 이렇게 네. 만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직접 어, 데려가셔도 난 걱정이 이 생각도 들어. 진심으로 나는 곤충 포비아를 갈로아님의 어떤 비결을 통해서 없애고 싶기도 해. 난 너무 인간적으로 무서워하거든요. 걔네가 나를 이렇게 해치지 않는 건 아는데 네. 그냥 이게 만약에 뭔가 펄쩍 뛰어온다면 이럴 것 같은데 나도 너무 이런 무섭잖아. 내가 싫어. 맞아 아, 맞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는 어떤 곤충을- 본능적인 건가요? 왜 우리가 왜 곤충을 저는 왜 이렇게 그러고 무서워하고 갈로아님 왜 싫어하죠? 안 그래요? 곤충을 여러분 조금 많이 만지작거리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멋있는 얘기를 하자면 네. 막 그래 알면 사랑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곤충 그쵸. 알다 제철 보면은 교수님처럼. 되게 매력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냥 얘네의 그 하는 그 징그러움을 하는 그 코에 되게 어렵죠. 맞아요. 지금 그거는- 흉내내는 것만 봐도 조금 그러니까, 싫잖아. 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 파르르 소리도 싫어. 저 그냥 곤충을 많이 만지작거리고 충격요법 같이. 충격요법 같이 해야지 될 건데 아, 저도 곤충을 그냥 계속 그래 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곤충을 무서워하는지 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끔 뭐 어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귓절미가 나오니까 진짜 주저앉 다리 힘이 힘이 풀려. 주저앉-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아무- 못해. 패닉 상태 있다가 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어디 방송하에 나가서 그 곤충 얘기를 딱 곤충 살뜨잖아요. 그래서 채팅창에 으악 우르르 빠져요. 우르르 빠져.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분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곤충 이 많이 정도구나. 무서워하겠구나. 그러면 곤충 나중에 밥으로 먹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충식이 우리의 미래다 네, 얘기하는데 네, 네. 그때는 우리가 돼지랑 소를 먹더라도 뭐 머리 이런 거 안 보여주잖아요. 다 네. 고기화 시키는 것처럼 아마 바꿀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극복하고 싶기도 한데 네. 저도, 이런 건 저도. 있어요. 막 바퀴벌레나 이런 벌레들이 음. 옛날에 진짜 보면 기절하고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전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나 아니면 누가 잡아보겠어? 용기 있게 잡아야지. 심지어 바퀴벌레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좀 커다란 벌레가 손으로 잡았어. 이거 지금 놓치면 어디 갈지 모르거든. 지금 당장 잡아야 돼. 손으로 잡은 적 잡고. 있어요? 손으로 때려 잡고 그다음에 이제 휴지 딱. 근데 그런 거 있죠. 그 물론 진화 생물학적인 진화 심리학적인 건 증명이 되게 어렵지만 이런 설명 있죠. 징그럽게 진화했다. 그렇죠. 일부러. 우리가 징그러우니까 우리가 피하도록? 굳이 잡지 않아서 독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다음에 어떤 병원균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꺼리낌이 없다라는 건 그런 조상 다 죽었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곤충들도 징그러 보이도록 진화를 한다. 서로 그럼요. 몰려 있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뭉쳐가지고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으로 서로 방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피하게끔. 물론 증명은 어렵지만 이런 수학적 설명은 모델링으로는 그래도 유리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인간 가운데 이 개체 변이가 왜 이렇게 강하냐 그렇죠. 너무 좋아하고 그게 바로 이제 유전적 다양성 아닐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유전자폭이 다양합니다. 네, 네, 네. 또 재밌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끝이 없이 재밌잖아요. 맞아요. 흥미로운 곤충 이야기 또 좀 주목할 만한 외래종. 정말 왜좀 흰개미도 최근에 좀 있었어요. 흰개미도 있었어요. 흰개미도 원래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곤충인데 네. 이게 아마 일제강점기 때 저 철로 깔면서 나무 들어오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게 많습니다. 또 그 소나무 재성충도 네. 뭐 처음에 일본 쪽에서 부산항으로 뭐 목재를 갖고 왔다가 뭐 퍼진다 이런 식으로 많은데 왜래 저 흰개미도 근데 계속 발견돼요. 어디 항구 같은 데서 막 군산에서 막 칸몬 흰개미나 새로운 흰개미 발견되고 막 싱글벙글한데 근데 이제 보러 갔죠. 보러 잡기도 했는데 다 가요. 갈로아님은 다 가요.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어쩔 수 어떻게 없다.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계속 모기는 비행기 타고 오죠. 심지어 봤어요. 비행기 타고 온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네. 비행기 안에 있었어. 비행기 안에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같이 내리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거리 이동을 원래 이 모기의 앵한 날개처럼 절대 갈 수 없는 수천 그렇죠. 킬로미터를 이 뷔페 같이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차가지고 어떻게 샥샥샥샥 다 타가지고 마음껏 배불리 먹으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사람이 쫙 앉아 있고 다른 맛 또 다른 맛 옆에 또 다른 맛 다른 맛. 다른 맛 이거는 무슨 맛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오는데 그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데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외래종이 그 울산에 그 빗살무늬 미주 메뚜기라고 이름을 붙여진 어떤 밑들이 메뚜기가 온 게 있어요. 빗살무늬 미주 메뚜기. 네네네 빗살무늬 왜냐하면 다리에 빗살무늬가 있고 미국에서 왔다고 그런 이름 붙여졌는데 얘네가 텍사스 이런 캔자스 미국
그 서부 출신이에요. 미국 네. 남서부 출신의 이제 메뚜기인데 얘네가 무지무시합니다. 왜요? 엄청 왜요? 얘네의 친척이 그 유명한 로키산 메뚜기라고 오. 아. 미국의 옛날에 1920년도 이럴 때 완전 그 휘몰아치. 휘몰아치면서 아. 막 2조 마리, 10조 마리가 있었다. 예전에 한번 저희 했었죠. 그쵸, 그쵸. 네네. 10조 마리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주 뭐 이만큼 채웠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미국이 대단한 게 다 멸종시켰습니다. 이게 토지를 이렇게 얘네가 땅에 알을 낳으니까 다 개간해서 그렇죠. 이 알집을 얼마 갖고 오면 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다 가니까 1930년대 멸종시키고 와. 그래서 멸종해서 이거 어디서 또 어디서 나지? 이건 다 멸종했는데 어디서 보지? 했는데 이제 저 로키산 저 동토층에 다 걔네들이 날다가 얼음에 박은 게 네. 아직도 얼려 있어요. 그럼 걔네 또 언젠가 부화할지도.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갖고 와서 이제 내가 따뜻하게 이렇게 부화시킨다면 하면 정말 재밌겠죠. 네. 가능해요. 알의 가능하니까. 경우에는. 알이 한 그래도 길어봐야 5년 버티기 때문에 지금 한 100년 지나버려가지고 아마 어렵겠죠. 끝났군요. 네, 식물 씨앗이 아니라서. 근데 네. 음. 이거의 친척인 같은 속에 이제 비살문 이비지 메뚜기가 그럼 좀 무서운 애 아니에요? 네 얘도? 갔는데 무슨 좀 아프리카에 온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비주얼. 그 노란색의 거대한 메뚜기들이 얼마나 거대한 거예요? 거대하다고 하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 손가락 하나? 손가락 그게 하나 몇 크기. 마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꽤나 울산에? 큰데.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셀 지고 많은데 이게 2018년에 처음 들어왔다가 네. 계속 거기 소식을 방지하고 하는데도 계속 살아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아직 울산에만 갇혀 있어요. 아직 울산. 울산에만 오. 갇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덮어지면은 얘네가 좀 많이 또 피해를 주지 이동을 않을까. 한다면 걔네가. 흥미롭게도 곤충이 원래 이동하는 건 그렇게 빠르지가 않네요. 근데 사람의 무언가를 통해서 타고. 이동하면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하는 근데 거고. 정말 가끔 이동을 멀리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막 그 풀무치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면은 뭐 동남아까지 가고 영국까지 가고 아메리카까지 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 애를 제외하면 대부분 없죠. 네. 근데 네네. 그래서 근데 곤충이 약간 태평양 건너기도 해요. 막 바람 타고. 네, 바람 타고 막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러브 보고도 원래는 대단한 그 근처에만 친구들이다. 군집에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상승기를 타고 쫙 올라갔다. 네, 얘네가 멕시코 올라가서. 쪽 살다가 쭉 따라와서 플로리다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아. 플로리다에 약간 꽃같이 그렇죠. 네, 이제 계절을 알리는 계절 알린 꽃. 네, 음. 뭐가 자꾸 꽃 같다는 겁니까? 빨갛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나 봐요. 빨갛고. 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래종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죠. 뭐 어떤 나라에서는 토착종인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외래종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원래 생물들은 다 이동 능력이 있고 곤충도 날개가 있으니까 심지어 네.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데 이게 음. 그냥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왔다라는 게 좀 걸리고 음. 근데 너무 빠르다는 네, 거. 너무 빠르다는 거 그리고 얘네가 막 배를 타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쵸. 배를나 비행 타고 그 정도 버티는 악바리가 있는 애들이 결국 와요. 그러네. 그것도 크네. 그러니까 센 놈만 오는 센 거야. 놈만 와요. 야, 이건 자연 선택도 아니고 네. 인위 선택이야.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껄끄럽다는 거죠. 일단 인위적인 이동도 껄끄럽고 또 되게 악독한 놈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오면 뭐 그냥 생태계 다양성 하나 플러스 1이면 정말 좋을 텐데 좋은데. 보통 그런 놈들이 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악발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음. 예를 들면 뭐 그 곤충 같은 경우도 하와이 같은데 이제 원래 모기가 없었어요. 하왜 없었어요. 원래 모기가 없었어요. 지상 낙원이죠. 근데 이제 진짜 완전. 진짜. 근데 인간에 의해서 모기들이 막 유입되니까는 거기 막 새들이 다 멸종했어요. 섬에 막- 새들이요? 네, 새들이. 왜? 왜냐하면 피 빨리고 질병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병이 옮고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애초에 대처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머. 그런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외래종은 오면은 일단은 기본 토착종들이 그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생겨요. 뭔가 근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자연적으로 얘네 이동 능력으로 와가지고 차근차근 온 거면 상관없는데 한 번에 터지니까 너무 급하게. 급하게 이동- 터지니까 네 문제가 다 인간 생기는 거죠. 때문이네. 대응하기 전에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즈텍이든 잉카 문명 멸종한 것도 그쵸. 천연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갖고 들어와서 네. 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뭐가 흥미롭냐면 유독 이렇게 외래종과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 대륙 생각하면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좀 많아요. 호주가 또 외래종 때문에 특히 또 고생을 많이 싸움을 한다고. 하고 전쟁하고 음. 사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화적으로 봤을 때 떨어져 나간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신기한 동물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포유가 맞아? 고민할 정도 이상한 건 다 호주에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다른 종들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지 좀 사례들을 알려주세요. 호주 좀 불쌍한 나라입니까?
네. 불쌍한 나라입니까? 호주 무시무시한 나라죠.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합니까? 거기는 뭐 그 뭐지 거미도 뭐 그냥 사람을 죽이고 아 그래요? 살인 개미에 이어서 네. 살인 거미가 아, 있나요? 살인 개미도 있고 어. 살인 거미도 거미도 있고, 있고. 막 거미가 얼마나 크고 독이 강해서 그게 무서운 게 보통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미들 막 블랙 위도 이런 거 보면은 딱 봐도 독거미거든요. 네. 딱 봐도 막 화려하고 이런데 건들지 마라. 네, 그 호주 거미는 그냥 동네 잡거미처럼 생겼는데 뭐야 이거? 사람을 이거 죽여요. 딱 네. 보고 밟으려고 그게 그러는데 무시무시해요. 야. 네. 이래가지고 갑자기 네, 죽여버리고. 그리고 네, 뭐지 그 오리너구리 같은 경우 네네. 그냥 포이는데 독이 있어요. 걔네는 독이 있고 해서 무시무시한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긴 정말 무시무시한 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질의 종류면은 대처가 없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거기도 뭐 별 수 없는. 네, 대표적으로 뭐 일단 인간이 같고 인간이 같고 뭐, 토끼도 뭐 되게 토끼가 맞아. 뭐 토끼랑 전쟁하고 너무 네. 많이 풀리니까. 네. 그렇죠? 막 전쟁하고. 독을 막 공중에서 살포해요. 토끼 네, 죽이려고. 네, 네. 근데 안 됐어. 그러니까요. 거기 살아남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처음부터 칵테일 요법을 해서 네. 두세 종의 독을 섞어야 여기 면역이 있는 애가 안 생겼다. 칵테일 요법. 사실 그 동의하시죠? 음. 그렇게 했었어야 돼. 오. 할 거면 할 거면 그렇게 제대로. 예, 제대로 네.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또 불쌍하잖아 토끼.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뭐 어쩌라는 아니, 겁니까? 근데 독을 이유는 두 개나 섞으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정도로 멸종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토끼 해악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기존 살던 초탁종이랑 경쟁해서 계속 토끼가 차지해 가니까 그 거기서 다른 또 생태계가 유래들을 또 계속 망가져 망가지는 버리고. 거죠. 근데 정말 호주는 정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해외 가면 해외 뭐 어떤 곤충인데 이거 우리 곤충이랑 뭐 근현종 뭐 이런 게 많은데 호주는 정말 거기에만 있는 생물들만 있어요. 아. 정말 특이한 생물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나라는 외래종이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 배 같은 데 보면 뭐 곤충 알집이나 다 검사하고 외래종 오면 조기에 박멸하고 그게 되게 심하죠. 좀 더 그 빡빡하게 검사를 하는군요. 빡빡하죠. 철저하게. 네네네. 철저하게 하죠. 네. 아까 그 철조망산 섬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그런데 이제 뉴질랜드도 네.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 아, 옆에 더 뉴질랜드 그러네요. 옆에 있었고 네. 거기는 뭐 아예 쥐가 없어가지고 그 네. 쥐만한 메뚜기들이 나와가지고 외타라 불리는 네. 좋으셨죠. 꽃등이랑 있으면. 가까워요. 그래서 꽃등이처럼 생겼는데 쥐만해요. 세계에서 쥐만하다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곤충 하면은 뉴질랜드 외타인데 그게 걔가 보면은 몇 그램이나 돼요? 80g에서 100g 정도 되는데 아니 얼마나 큰 거야? 그냥 거의 동물처럼 이렇게 이따만하죠. 네. 근데 그 정도 되면 점프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죠. 잘하지 어쩔 수 못하는데. 없이. 무거우니까. 아우 성큼성큼 나오네. 성큼성큼 걸어. 네네. 아나 묘사만 봐도 너무 징그러워. 드라군 무슨 드라군. 메뚜기가 평성나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있다가 쥐가 오니까는 막 그냥 속숨 그러니까 쥐 봐도 그러니까 쥐 얼마나 쥐가 없는 동네에서 쥐가 들어가면. 속숨치기냐면 막 알바트로스가 그 바다에만 나와서 했는데 네네. 걔네들이 이제 섬에 막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쥐 없는 섬에 살다가 인간 때문에 쥐가 들어오니까 그냥 얘네가 쥐가 이렇게 머리를 뜯어 먹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머 그리고 그냥 죽어버려요. 어머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대치가 되는 대응조차도 전혀 못하는 거죠. 이게 본 적이 능력이 누가 내 없어. 머리를 먹어본 적이 그쵸. 없으니까 막 쥐가 와서 그 알집에 알을 먹는데도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뉴질랜드도 그렇게 쥐에 뭐지? 이러면서 뉴질랜드는 거기에 뭐 그 진짜 우리는 도마뱀이 아니라 도마뱀이랑 정말 가까운 그 옛날 그 중생대 도마뱀이 남아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막 키위새도 있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있는데 쥐가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쥐가 없는 섬에다가 펜스를 둘러가지고 네. 절대 쥐가 절대 못 쥐가 들어오게. 없게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존을 여기만은 지켜. 어. 쥐 못 들어오게. 그쵸. 네. 생태계를 지키자. 그쵸. 약간 아예 그래서 펜스를 네, 둘러버렸다. 아예 섬에다 펜스를 둘려가지고 와. 거기다 그냥 보존 사업을 하고 하죠. 왜냐면 쥐가 아무리 죽여도 뭐 해도 그러니까 오니까 나온다니까 어떻게 오니까 귀신같이 그 또 귀신이 재니까요. 번식하고 뭐 저거 땅을 어디서- 파고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오. 오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잘한다고 해도 쥐를 못 이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거의 고양이 풀면 또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호주는 또 고양이가 또 다 잡아먹고. 다 잡죠. 호주는 그래서 그냥 고양이를 잡아서 그냥 많이 살처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아.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선택 중에 없으니까. 하나다. 네. 아 참 이거 뭐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죠. 흥미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오늘 참 즐거운 얘기들을 한번 나눠본 것 같아요.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 유입된 외래 생물의 경우에 2009년에 894종이었는데 2021년이 되면서 무려 2,653종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매년 16%씩 증가하고 일단 요거는 없어질 수는 없는 거다. 우리의 노력은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들어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 코로나19도 사실 박멸이 어렵다 뭐 이렇지만 우리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관리하자였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가진 이제 곤충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걸려 앞으로 우리가 없고요. 어떻게 좀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지 네네. 그런 것 좀 알려주시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좀 문제가 돼요. 너무 관심을 가지면은 네.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거기 이동이 늘어다 보면은 오히려 히치하이킹을 하거든요. 또 어디 붙어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퍼져, 오히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무관심과 조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제 러브버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얘네는 뭐 헬기치 않잖아요. 아까 플로리다 그 마음처럼 그렇죠. 그렇죠. 얘네는 계절마다 꽃같이 우리 꽃매미도 처음에 으악 하다가 이제 생태계 안정을 가지면서 잘 들어있잖아요. 괜찮다 네. 이렇게. 물론 그중 해충일 수도 있죠. 음. 해충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 있지 않는다면 네, 로버그 미워하지 말자. 네, 그냥 보는 게 이제 마음 편하죠. 지금 왜냐면 연구하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없애려 해도 못했어요. 이게 삭제가 안 돼요. 네.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적응해야 되고. 그렇죠. 곱등이도 같이 살아가야 되고. 그럼요. 이만한 곱등이 이제 기어 이렇게 오더라도 진짜 드라군 같다니까 진짜. 그게 지금 이게 막 미국에 좀 퍼졌어요. 근데 미국은 곱등이가 네. 산에만 사는 좀 다른 곤충이거든요. 예? 그래도 네. 좀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산에만 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걔네는 그러니까 약간 차라리 산에만 괜찮아. 사는 여치같이 생긴 곤충인데 네. 우리나라 곱등이는 약간 좀 음침한 거미같이 다르잖아. 돼가지고 다리 응. 길고 해서 맞아. 걔를 다리가 왜 보고 이렇게 길어? 이 거미 뭐야 이래요. 그러니까 거미라고. 이 거미 뭐야 막 기다려. 아 걔네도 모르는구나. 몰라요. 곱등이의 네. 존재를. 이 최근에 들어갔어요. 네. 우리 레이디님이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혼 선물로서 스페인에만 있는 무서운 곤충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페인으로 신혼여행 가십니다. 아 진짜요? 스페인 조심해야 될 혹시 해충이 있나요? 스페인은 일단 거기도 일단 지중해 북아프리카 였기 때문에 모기 네. 조심하시고. 모기. 네. 근데 스페인 하면 저 정말 좋아하는 곤충 있어요. 뭐죠? 그 스페인과 프랑스 경우에 페레네 산맥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는 그 나방이 있는데 네. 그 청록색이 되게 이뻐요. 이름도 이사벨라 문모스. 이사벨라 뭐 이름이. 무슨 나방 이름이 이사벨라야? 네, 이사벨라예요. 거기다 네. 이게 나오는 것도 너무 쉽게 이름이 그냥 너무 물어봤는데 아름다워. 그냥 나왔어. 네네네. 이사벨 진짜 약간 우리 형광색 있죠. 형광 네. 스티커 같은 색깔에 되게 이쁜 눈에 곤충이 딱 있어요. 띄는. 네, 페레네 산맥에 살고 소나무 먹고 살면서 송충이가 아주 정말 신선 같은 약간 그 페레네 산맥이 약간 그 약간 산신령 같은 무릉도원 아. 같은 네, 아, 그렇게 여기만 있어요. 사는 그래서 거구나. 거기서 막 네, 날아다니고. 프랑스 영화 중에 그걸 잡으러 가는 영화도 있어요. 아 진짜 그건 좋은 거네요. 네네 아, 할아버지가 신기한. 네 어떤 할아버지가 나비를 나방을 모는 할아버지가 이제 정말 지금 가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보기 드문 그 나방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아. 스페인 하니까 그 곤충마다 그러네. 생각나네요. 네. 아니 다른 애들은 이름이 뭐 빗살무늬 뭐 미친 개미. 곰둥이 뭐 장수말벌 이런데 이사벨라 얘만 문. 이사벨라 문. 네. 뭐 아련하게 막 네네네. 아름답게. 알고 보니 그 파랑새라고 하는 그 새가 네. 아니고 이사벨라. 그래서 하는 이게 얘기했습니다. 그 경북대학교에 이사벨라라는 곤충 연구실이 있어요. 네. 인섹트 센서리 아. 에볼루션 앤드 아, 비헤이버 이사벨라 레버토리에서 이사벨라 붙인 게 잘 있어요. 만들었다. 잘 만들었죠. 교수님한테 혹시 그 이사벨라 나방을 땄나니까 아닌데요? 해가지고 아니야. 벌점했던 기억. 약간 당황한 느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아닌데요. 네네. 확실히 우리 곤충하면 기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오히려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교육됐어요. 바퀴벌레 아우지지 만지지 마 음. 이러면서 이제 잡아야 사고가 돼, 쌓인 죽여야 거죠. 돼. 근데 곤충 중에 굉장히 유익한 곤충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 유해한 것도 물론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인데 전 이런 생각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극복하고 싶지만 솔직히 좀 아직은 좀 꺼려져요. 그런데 무언가를 봤을 때 우리 갈로아님이 좋아할 것 같은 곤충이야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알면은 또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아직 곱등이를 잘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예. 앞으로 좀 같이 오늘 진짜 이렇게 조금 알았습니다. 조금 아, 알았고 네네네. 이렇게 앞으로 한 걸음 가까워져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저기 유튜브에다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갈로아님 오시면 저 이런 주제 한번 해주세요라고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네. 꼭 읽고서 네. 갈로아님은 저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 꼭 불러서 또 이런 풍성한 이야기 네네네. 나눠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다음 주까지 갈로아님과 그럼요, 또 이어서 그럼요. 함께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사는 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파이팅!